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석 달 전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에 문제가 생겨서 가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볼트 하나가 문제였다고 하죠.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도 좀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96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대관령을 넘다가 고장이 났는데 다행히 근처 보리밭에 비상착륙을 해서 무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박 대통령은 어디로 가는 중이었을까요? 그는 새로운 고속도로 예정지를 공중답사 중이었습니다. 바로 서울 강릉 간 영동고속도로였습니다. 아직 완공은 못했지만 경부고속도로에서 얻은 자신감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언제부터 계획됐던 걸까? 정부가 영동 호남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가기관 고속도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건 1969년 6월 중순이었다. 그러나 그해 2월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윤영호 대령이 군으로 복귀할 즈음 이미 영동고속도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전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사무소 감독반장의 말이다. 내가 갈 적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윤대령, 네, 다시 또 부를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있어, 또 한번 부를게. 그래, 한 달인가 저게 또 부르더라고. 그때가 뭐냐면 영동고속도로. 그거 내가 했어, 답사. 박 대통령이 그 경험했으니까 윤대령 좀 답사해야 돼, 이래. 답사해서. 영동고속도로 알죠? 동해안으로 가는 거. 그해 6월경 이한림 건설부 장관은 그 스스로 국가기관 고속도로 추진위원장이 되고 한국도로조사단, 즉 IDA로 하여금 영동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노선을 검토하게 한다. 각하, 한국도로조사단에서 중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고속도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진도가 빠르구만. 응? 이번에도 그 이 장관의 애 좀 써줘. 이러다 뿐이겠습니까, 각하? 그런데 저 이 장관, 예. 착공 시점 말인데 언제쯤 되는 건가? 70년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 그거 잘 됐구만. 이왕이면은 경부고속도로 완공 시점과 맞물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지역 주민 간의 위화감이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왕 일을 벌였으니까 그 동력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좋아. 국민들 의식 개혁 차원에서도 정부가 뭔가 크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그런데 이 예산이 문제인데. 경부고속도로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먹힐 것 같습니다. 킬로미터당 약 8천만 원의 공사비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킬로미터당 1억 원인데 어떻게 8천만 원에 되는 건가? 우선 4차선으로 만들되 2차선만 먼저 포장하고 나머지는 교통량 증가율을 봐서 완전 포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형편대로 해야지. 그런데 각하. 그래, 이 장관 뭔데 그래? 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되도록 정치권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습니다만. 에헤이, 이 장관답지 않게 왜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거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닌데 뭘 그래? 그래도요. 이런 문제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삼선 개헌 문제로 정가 안팎이 소란할 때였다. 실제로 그 무렵 정부는 대한뉴스 등을 통해서 고속도로 건설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박 대통령이 현장을 돌면서 지시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마치 전쟁터의 야전 사령관이 병력들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 같았다. 생각할수록 얄밉네. 에? 뭐? 정치적으로는 이용을 안 해? 아니, 부총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대통령 말이요. 지난 3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부간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업체 대표자들 불러다 점심 먹으면서 한 말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고속도로를 정치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 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었죠, 아마. 그런데 불과 7개월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가지고 온갖 PR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공화당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각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고속도로 찬양가를 부릅니다. 예, 근데 그건 참 그래요. 저 같아도 박정희 씨처럼 할 것 같습니다. 뭐요? 김 의원, 그건 무슨 소리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9월 29일 날 오산 천안 간 고속도로 개통식 때 말입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와불었습니다. 그렇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때 톡톡이 재미를 봤으니까 이제는 아주 맞들린 것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선배님 같으면은 그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야 뭐... 박정희 씨가 드디어 하이웨이 전술을 시작한 것이죠. 하이웨이 전술? 요즘 공화당 의원들이 만든 유행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웨이 전술인가 무언가를 어떻게 구사한다는 거요? 뻔하지요. 양면으로 써먹었죠. 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는 공화당이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 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국민들이 깔볼 것이구만요. 아이 그래, 김 의원은 대응 논리가 있어? 1969년 10월 13일 경향신문. 신민당이 12일 낮 12시 광주공원에서 4만여 청중이 모인 가운데 개헌 반대 유세를 가진 데 이어 공화당도 13일 낮 2시 광주중앙국민학교에서 개헌 지지 유세를 폈다. 신민당과 삼선 개헌 반대 범투위의 이재영, 정성태, 김대중, 윤길중, 양일동 씨 등은 영남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호남선은 철도 복선도 제대로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가을은 개헌 정국이라 할 만큼 삼성개헌 찬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개헌 찬반에는 각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야당인 신민당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문제를 포함한 경제건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추진했던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처지에서 삼선개헌 문제를 두고 당시 공화당은 분열 모습을 보입니다. 박정희의 삼선 개헌 계획은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집권 민주공화당 내에서부터 반대에 부닥쳤다. 삼선 개헌 추진의 핵심 세력은 김영욱 정보부장, 이후락 비서실장, 그리고 세칭 공화당 4인 체제 멤버인 김성곤, 길재호, 백남억, 김진만이었다. 당시 국회 총의석은 175석,
개헌 통과선은 그 3분의 2 이상이니까 최소한 114명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 했다. 그들은 우선 개헌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벌였다. 김형욱 부장, 아직도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 카카, 걱정 마십시오. 이후락 실장이나 제가 총대를 메고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각하께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대파 의원들 면담을 좀 해주십시오. 김 부장 생각은 뭐야? 역시 각계격파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계격파? 저하고 이우락 실장, 그리고 김성곤, 길재호, 백남호, 김진만 의원이 전방에 나가서 전투적으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각하께서는 반대를 심하게 한다 싶은 의원들만 좀 만나주십시오. 직접 불러다 얘기를 나누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벌려놓은 일도 많은데 내가 이런 일까지 손을 대야 하나? 이럴 시간에 고속도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는 게 좋을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개헌 정족수는 확보를 해야만 경제 발전도 있는 겁니다. 개헌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설득해야 합니다. 김형욱, 이후락, 쌍두마차가 이끌어간 효과가 있었던지 찬성자는 점점 늘어갔다. 김형욱 정보부장의 설득 패턴은 이런 식이었다. 양순직입니다. 양 의원, 나 김형욱입니다. 내 방에서 좀 봅시다. 글쎄 볼 일이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난 엄연히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이 왜 정보부장 집무실로 가야 됩니까? 김 부장이 왜 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남의 눈도 있고. 그런 말이요. 세종 호텔에서 봅시다. 잠깐이면 돼요. 어서 와요, 양 의원. 여보, 김 부장. 당신이 날 설득하려는 모양인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양 의원, 반대를 하더라도 뭘 좀 알고나 반대합시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데요? 개헌을 왜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근대화 작업이 한참 궤도에 올랐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성공하고 지금 두 번째 계획이 3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3%. 지금 날 교육시키는 거요? 개헌하면 안 된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내가 당신 자리에 있다면 당장 사표를 던지겠어. 이게 공화당 의원이 할 말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빈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좀 더 수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나 물어봅시다. 뭐 때문에 혁명을 한 거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혁명한 거요? 5.16 정신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악당 주목하고는 말이 안 통하겠구만. 뭐요? 양 의원, 개헌 반대 소신은 알겠는데 절대로 동지들을 규합하지는 마시오. 이건 내 부탁이요. 반협박이었다. 그런데 어쩌면 삼선 개헌의 핵심어 역시 협박이 아니었을까. 지속적인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 말이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당시 삼성개헌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결국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야당 의원들을 피해서 일요일에 날치기 통과가 됩니다. 결과론입니다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권력 유지였는지 몰라도 정치인 박정희에게는 지우고 싶은 첫 번째 낙인 같은 게 바로 삼성개헌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